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appy Friday and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Lollapalooza, one of Chicago's largest annual festivals, welcomes a Korean act as one of their headliners. Over the four-day event, world-famous artists including Kendrick Lamar, Billie Eilish, and four acts from Korea, The Rose, DPR Live, and DPR Ian, New Jeans, and tomorrow's headliner, Tomorrow by Together. 지난 3일 시카고 그랜드 파크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시카고 공연에 그룹 뉴진스가 K-팝 걸그룹 최초로 시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뉴진스는 약 45분간 12곡을 라이브로 열창하며 7만여 명의 관객을 열광시켰습니다. 데뷔곡 하이프보이로 문을 연 뉴진스는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라며 오늘 멋진 무대를 많이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달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뉴진스가 출연한 롤라팔루자 시카고는 6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토요일인 5일에는 그룹 Tomorrow by Together TXT가 K-팝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헤드라이너 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오릅니다. 뉴진스는 오는 19일에는 일본의 음악축제 서머소니 2023에도 출연합니다. 롤라팔루자는 그간 K-팝의 불모지였으나 지난해 방탄소년단 BTS의 첫 솔로 주자 제이홉이 한국 가수 최초로 무대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제이홉은 2021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로 글로벌 팬들에게 솔로 신고식을 하고 미국 주요 음악 페스티벌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첫 번째 한국 아티스트라는 기록도 썼습니다. 시카고에서 K-팝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요식업소, K-팝 테마 상품 등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The U.S. economy added fewer jobs than expected in July, but solid wage gains and a decline in the unemployment rate back to 3.5% pointed to continued tightness in labor market conditions. The Labor Market Department's survey of establishments also showed that non-farm payrolls increased by 187,000 jobs last month.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해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노동부는 7월 통계를 발표하면서 6월 고용 증가폭을 기존 20만 9천 개에서 18만 5천 개로 5월 증가폭을 30만 6천 개에서 28만 1천 개로 각각 수정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 의료, 사회복지, 금융활동, 도매업 부문에서 고용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여가 접객업에선 일자리가 17,000개 늘어나는 데 그쳐 1분기 월평균 고용 증가 인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앨런 젠트너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실업률은 3.5%로 6월의 3.6%에서 소폭 하향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6월과 같은 3.6%였습니다. 한편 앞서 고용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도 고용시장 초과 수요의 둔화 지속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958만 건으로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표만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고용 규모가 크긴 하지만 고용시장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가 골디락스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경제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로 주로 경제가 좋은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WinTV 뉴스투데이입니다. Grabbing a bacon breakfast sandwich before work could hurt your pockets in the near future. Wholesale prices for pork belly, which is used to make bacon, have nearly tripled since June, hitting their highest level in the past 12 months. Animal welfare laws in California are said to be, at least in part, behind the surge. 동물권 강화를 위해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미국의 삼겹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삼겹살 도매 가격은 지난 5월 하순만 해도 파운드당 70센트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2.30로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제정한 동물복지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육류업자들에게 돈육 생산용 돼지의 최소한 24제곱피트 넓이의 사육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보다 좁은 공간에서 사육된 돼지의 돈육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금지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 돼지 사육업체 중에서 한 마리당 24제곱피트 넓이의 사육 공간을 확보한 업체는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의 베이컨 판매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육류업체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돼지 사육장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은 7월 1일자로 발효됐지만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와의 협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존 재고를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가 금지되기 전에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겹살 도매가도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삼겹살 가격 추이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정대로 돼지를 사육하기에는 추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 때문에 일부 육류업체들은 캘리포니아 시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선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에 대한 돈육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육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Some Korean banks are raising wages by as much as 10%, while others have remained stagnant. High-value employees have since been seen moving to banks that offer higher salaries. This phenomenon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even in Chicago. 올 상반기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 등에서 급여 인상이 눈에 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남가주에 위치한 두 대형 한인은행 본사 직원 임금이 10% 넘게 오르는 동안 같은 지역 중하위권 한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됐습니다. 이 지역 한인은행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에 제출한 2분기 영업실적 리포트에 따르면 뱅크 오브 호프의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5,39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은행은 뱅크 오브 호프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급여 인상폭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FDIC에 따르면 한미은행의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는 64,426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11.6% 증가했습니다. 물론 본사가 있는 지역이라 미 중서부 등 타 지역보다는 생활, 물가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 체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인은행권 내에서도 이직 현상이 눈에 띄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은행으로 능력 있는 은행원들이 직장을 옮기는 일은 시카고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금융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력 유출은 은행 경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임금과 베네핏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규모 인력 감축 바람은 일단 꺼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Waymo is doubling down this year with plans to expand its ride-haul services to Central Texas. The company, which started as a project of Google before becoming a subsidiary in 2016, was one of the first companies to use Austin as the testing location for autonomous technology.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가 미국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올 가을부터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공식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오스틴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웨이모가 시범 운행을 하는 네 번째 주요 도시입니다. 웨이모 측은 가을부터 초기 시범 운영에 들어가지만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 업체인 웨이모가 미국에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올 가을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공식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오스틴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웨이모가 시범 운행을 하는 네 번째 주요 도시입니다. 웨이모 측은 가을부터 초기 시범 운영에 들어가지만 대중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수개월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esla is already facing the fallout from a report that it exaggerated EV ranges and tried to muffle complaints.
3 owners in California have launched a proposed class action lawsuit accusing Tesla of false advertising. If the lawsuit gets a class action status, it would cover all people in California who bought a Tesla Model 3, S, X, or Y.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실제 주행거리와 광고와 달라 소비자들을 속였다며 소송을 당했습니다. 3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모델 Y 등 소유주 3명은 테슬라가 주행거리를 허위로 광고했다며 지난 2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광고된 주행거리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인 애덤 A. 에드워즈는 간단히 말해 테슬라는 그들이 광고한 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델 Y 소유주인 제임스 포러는 소송에서 한 번 운전할 때 92마일을 운행했는데도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82마일이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정직하게 주행 범위를 광고했다면 테슬라 모델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비용을 훨씬 더 적게 지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 차량을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한 집단 소송 지위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테슬라가 주행거리와 관련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조직을 비밀리에 꾸려왔다는 의혹 이후에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 차량의 광고와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테슬라가 지난해 여름 라스베이거스의 전환팀이라고 하는 민원 전담팀을 조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환팀은 주행거리 관련 민원으로 서비스를 찾으려는 차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예약 취소가 주된 임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고객의 예약을 취소할 때마다 약 $1,000를 절약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Officials in Chicago are requesting nearly $900 million in funding for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operations at Union Station. If federal applications for funds are accepted, improved ventilation, concourse improvements, and increases to platform capacity would be included in the project, among other improvements reaching beyond the city. 시카고시 유니온 스테이션의 엠트랙 철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약 $9억 펀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딕 더빈과 태미 더그워스 연방 상원의원은 엠트랙 시설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8억 7,300만 달러를 요청한 상태이며 해당 기관은 유니온 스테이션을 현대화하고 철도 노선 등을 개선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와 마이크 퀴글리 의원도 새로운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엠트랙 측에 따르면 장거리 고객의 50% 이상이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용해 장기 여행을 시작하거나 완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자금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 유니온 스테이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환기 시스템, 플랫폼 등이 이 개선 프로젝트에 포함될 것이며 추가 트랙도 설치합니다. 주변 지역에서는 유니온 스테이션과 센트찰스 에어라인 사이의 연결을 만들어낼 계획인데 이는 유니온 스테이션 출입 시간을 현저히 줄이는 뿐만 아니라 추가 열차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일리노이주 내륙 및 세인트루이스 지역으로의 추가 연결 서비스, 인디애나와 미시간주로의 서비스 확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One man died and another is in critical condition after an argument in Chicago's South Shore neighborhood led to gunfire and prompted a nearby security guard to get involved. The guard shot the man who was shooting at his opponent and he was later pronounced dead.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소매점 앞에서 경호원이 손님과의 싸움을 말리던 중 한 남성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오후 3시 시카고 남부 제프리 블루바드에서 발생했으며 25세 남성과 22세 남성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말다툼 도중 25세 남성이 총기를 꺼내 발포하자 근처 소매점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은 본인의 총기를 사용해 총을 발사한 남성을 사살한 것입니다. 총에 맞은 남성은 시카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곧 사망했습니다. 한편 22세 남성은 허리에 총을 맞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상입니다. 시카고 경찰은 이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전쟁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정전협정, 올해로 70년이 되어가는 이 정전협정 조항 중엔 90일 이내의 정치회담 개최와 한반도 내 외국 군대의 철수, 그리고 최후의 평화적 해결책 마련이 규정돼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1953년 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됐지만 전쟁의 완전 종결은 아니었습니다. 협정 서명은 미군과 남한군을 포함하는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중국 지원군 등이었고 군사정전위원회를 구성, 협정 위반 여부를 감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보수 대 진보 진영이 갈라져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치열한 대치 국면을 조성합니다. 정전협정을 하루빨리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측과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초래하므로 이를 저지하려는 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잘 마무리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미국 중재로 1979년 평화협정을 맺어 분쟁이 멈춰졌습니다. 1973년 베트남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결국 패망하고 미군은 철수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협정 체결 당사자들의 상호 신뢰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남과 다른 점은 협정 체결에 있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강대국이 협정 체결 당사자로 들어왔지만 베트남의 경우 평화협정에서 중국은 빠졌습니다. 즉 한국은 남북한과 함께 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입김이 항상 작용하기에 변수가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 간 여러 갈등이 노출되고 있기에 당분간 우리 한반도의 평화 도래는 요원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노골적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비록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일까요?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weekend,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Monday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